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주방 후드 등 가전제품을 분해 세척하고 있는 조은하루입니다. 오늘은 홈케어 서비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청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에는 창업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1인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과연 홈케어로 1인 창업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유튜브나 네이버, 인스타 등 각종 소셜들을 통해 접했을 때 이런 문구나 말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문구들처럼 에어컨 청소 창업 월 3천만원, 또는 에어컨 교육 2일 받고 월 1천만원, 청소 창업으로 월 2천만원, 하루에 70만원씩 월 2천만원, 1년에 2억을 버는 사장님, 1년에 3억을 버는 사장님.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또한 단순히 매출액만을 계산한 것이지 실제 순수익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때는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홈케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얼마나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1인 개인 창업 후 수익 요건에 대하여 요목조목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홈케어 업을 운영하면서 홈케어 창업 준비를 하는 분들을 옆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홈케어 업종 및 청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계산법으로 생각하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순이익이 아닌 케어 서비스 후 받은 대금이 전체 수입인 것처럼 생각하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홈케어 창업자들의 수익 계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익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을 한 대 처리하는 비용을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잡고, 그러면 평균 한 대당 단가가 12만 5천원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3집에서 4집 정도 방문을 할 수 있고, 한 집에 2대가 있는 집도 많으니까 하루 평균 3대에서 5대 정도의 제품을 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루 평균 처리 대수를 약 4대로 잡으면 하루 수익은 12만 5천원 곱하기 4대니까 약 50만원 정도. 하루 수익 50만원에 일요일은 쉰다고 가정을 하고 약 25일 정도를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달 수익은 1250만원. 한 달에 1250만원씩 1년 12달을 일하게 되면 약 1억 5천이라는 돈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홈케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와, 이렇게 하면 1년에 최소한 1억 이상은 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지금 홈케어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제가 방금 계산했던 이런 형태의 매출액을 수익이라고 계산하고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바보 계산법입니다. 조금 쉽게 극단적으로 흔히들 아는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 하루 매출이 70만원이고 1년 내내 쉬는 날이 거의 없으니까 한 달에 30일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70만원씩 30일 곱하면 월에 2100만원이라는 매출액이 나옵니다. 월에 2100만원이니까 1년 동안 편의점업을 계속 하게 되면 1년에 약 2억 5천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이 2억 5천 이상 발생된다고 해서 그 어떤 누구도 편의점을 하면 매출액이 2억 5천이니까 그게 내 수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물건값, 인건비, 월세 이런 것들을 빼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홈케어 1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유튜브 및 기타 소셜 SNS 등에는 마치 매출액 전체가 이 업종의 순이익인 것처럼 과대포장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저런 문구들처럼. 자, 그럼 두 번째, 홈케어에도 로스율이 있다. 단순히 매출액만 계산을 해서 이 업종의 수익을 계산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로 이 업종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시면 로스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도 드실 겁니다. 우선 제가 화면에 준비한 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 고객들의 케어 서비스 니즈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업체 검색, 업체 비교, 업체 선택까지, 그리고 선택된 업체와 상담, 지역이 어딘지, 케어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사가 배정되는 날짜가 언젠지, 고객이 가능한 시간이 언젠지, 기사가 방문 가능한 시간이 언젠지, 그리고 현장에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 대금이 결제되고 이후에 AS 기간까지 홈케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한 표입니다. 이 표에 보면 녹색 구간, 실제로 수익이 발생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 홈케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전체 단계에서 이 녹색 구간, 현장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결제를 받는 순간이 실제 매출액이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표 전체에서 유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녹색의 수익 구간 이외에 마이너스 구간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홈케어 청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지출 요소는 굉장히 한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동거리에 따른 유류비 또는 톨게이트 비용,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세제 비용들, 그리고 중간중간 일을 하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 식대, 기타 보양비닐 같은 소모성 부품들을 단순한 지출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비용 측면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오후 1시에 방문을 하기로 했던 고객님 댁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갑자기 취소가 나온다거나, 오늘 오전 9시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시간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고객이 갑자기 날짜를 변경 요청을 한다거나, 어제 또는 지난주, 지난달에 처리했던 제품에서 소음이나 진동, 누수 같은 이런 AS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재방문을 요청한다거나, 또는 시간에 맞게 현장에 잘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케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라던가, 서비스 도중에 발생한 제품 이외의 물건에 대한 보상 요청이나 피해 보상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들, 예를 들어 작업을 하다가 바닥이 찍힌다던가, 누수가 난다던가, 스크래치가 난다던가, 제품 부품이 파손이 되기도 하고, 화장실이나 아니면 욕실에 타일이 깨지기도 하고, 기타 작업에 의한 손해보상 요청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객은 케어 서비스를 받을지 안 받을지 현장에서 결정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분명하게 시간 약속이 다 되어 있지만 현장에 방문할 때부터 고객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케어 서비스 업무 중에는 이런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상황들에 의해서 변경 사항이 너무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 비용들이 상당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창업 초창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는 전화가 내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전화 받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변경 사항들 때문에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 이상의 스케줄들을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스케줄에 맞춰서 내 개인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는 로스율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스케줄 조율을 위해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일정 조율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로스율이 없다면 처리를 하는 만큼 수익이 높이 올라가게 되지만, 반대로 이런 로스율 때문에 하루 이틀 또는 길게는 3, 4일 일을 못하는 날들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홈케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로스율도 감안을 해서 수익 계산법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홈케어 청소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홍보 문제는 좀 두 번째고, 일단 기술을 배워서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기술을 배운 뒤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오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블로그를 바로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현수막 같은 걸 제작해서 홍보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사업 초창기에 같은 경험을 했었고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습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더라도 작성하는 방법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내가 작성한 글이 크게 홍보 효과를 가져오려면 상당히 운이 좋지 않고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만 보더라도 하루에 2개 이상씩 요령껏 정말 정성을 다 들여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실제 현장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단지들을 초반에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굳이 처음에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짜장면도 전단지가 아닌 그 모바일 앱을 보고 주문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홍보 문제에 이렇게 계속 부딪히게 되면 되든 안 되든 광고 영역의 힘을 또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생기는데,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에어컨 청소를 받고 싶으면 에어컨 청소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할 것이고, 검색 후 나오는 수많은 업체들을 비교하고 클릭해서 확인한 다음에 고민한 후 그 업체에 상담 요청을 할 겁니다. 반대로 업체들은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설정한 에어컨 청소라는 키워드가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흔히 많이 노출되는 파워링크 광고는 비용이 주로 클릭당 비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라는 이 단어, 이 키워드 자체가 올해 23년 4월달 여름 성수기 때에도 노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0,000원 이상의 클릭당 비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광고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은 에어컨 청소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업체들을 찾아볼 것이고, 몇 개 업체 정보를 검색을 해서 비교한 뒤에 가장 마음에 들고 적합한 A라는 업체를 선택해서 상담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객이 A라는 업체를 선택해서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번 클릭당 10,000원이 넘는 에어컨 청소라는 그 광고 영역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 전화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에어컨 청소를 하는 서비스 비용이 1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미 고객은 내가 올린 광고를 3번 이상 클릭하고 왔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100,000원을 받더라도 이미 고객이 3번을 클릭해서 30,000원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순수익은 70,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실제로 처리했을 때 100,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광고 비용으로 30,000원이 빠졌으니까 매출액의 30% 정도가 비용으로 차감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객이 상담만 하고 케어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아니면 다른 업체를 이용했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소득은 없고 광고 비용 30,000원만 빠져나가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점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제가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이버 이외에도 광고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버부터 구글, 카카오, 그리고 인스타, 유튜브, 각종 SNS들이 광고 영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에 들여야 되는 비용, 시간, 노력들이 모두가 매출을 위한 투자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플랫폼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땡고라는 그런 플랫폼, 어플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프리로는 숨어있는 고수, 요거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조금 잡은 뒤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일이 많은 고수들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홍보 관련 부분에서는 수익을 얻으면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홍보 관련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팁을 섞어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품목의 중요성입니다. 이 홈케어 서비스는 아시는 것과 같이 노동을 하는 만큼 대가가 따라오는 노동비례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하는 주식이나 건물 등을 이용한 수익은 투자 수익이고, 저희가 준비하는 1인 홈케어 창업은 노동에 관련된 수익이 주 수입원이 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어컨 청소하면 월 2천에서 연봉 3억 이 정도를 가져간다. 그런데 이 수익 계산법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주로 에어컨을 처리했을 때 수익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포커스화된 수익을 기준으로 1년치는 얼마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에어컨의 극성수기는 3월부터 7월 둘째 주까지입니다. 3월에서 7월 둘째 주까지는 약 5개월 반 정도 에어컨 물량이 정말 많아서 돈을 버는 수익 구조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가을 겨울에는 에어컨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가뭄에 콩나듯한 접수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을 겨울 시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에어컨에서 메인 품목이 세탁기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에어컨 위주로 또는 에어컨만 보고 시장에 뛰어들어서 창업을 하셨던 분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수익적으로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한 뒤에 홈케어 서비스 창업을 철수하는 그런 사례들도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는 시기가 8월 중순인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케어 서비스는 노동비례 수익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가을 겨울에 세탁기로 넘어가는 시즌에는 세탁기의 특성상 놓여진 공간이나 이단적재 등 다양한 변수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름에 한창 수익을 내주었던 에어컨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서비스 단가는 비슷하지만 에어컨 대비 작업 소요시간 그리고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홈케어 창업자들이 준비했던 그 수익 개선법과 실제로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에어컨을 단순히 분해 세척하는 것보다는 세탁기가 분해 조립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시즌에 여름에 에어컨만 진행을 하고 세탁기 시즌이 되면 아예 다른 일을 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편입니다. 이런 개인업체나 사설업체에서 세탁기 케어를 기피하다 보니까 최근 과거 3년, 4년 전부터 특이한 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대기업인 S사나 L사 등에는 오히려 세탁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이한 상황들도 요즘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탁기로 넘어간다는 게 내용만 보면 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생각의 전환을 좀 달리해서 반대로 세탁기 케어 서비스에 가을 겨울에 집중을 하면서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을 책정한 개인 업체분들, 그리고 일반 이런 케어 서비스 업체들은 오히려 에어컨만 케어하는 서비스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10년간의 과거 경험을 볼 때도 비시즌에 세탁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성수기 때 에어컨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고, 반대로 에어컨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다른 추가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막상 다시 비수기를 거쳐서 성수기가 돌아와도 가을 겨울철에 확보된 고객들 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탁기 케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1년을 유지한 업체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케어 쪽에 개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어컨에만 포커스를 맞추실 게 아니고 세탁기나 다른 기타 품목들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1년 수익을 안정화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적응만 되신다면 시간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품목이기도 하고, 세탁기의 최대 장점은 에어컨처럼 3월에서 7월 이렇게 시즌이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내내 들어오는 품목이 세탁기인 게 최대 장점입니다. 따라서 1년 품목인 세탁기는 반드시 기술을 보유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좀 간단히 서머리를 다시 해보면, 자, 첫 번째는 홈케어 창업을 준비하실 때 매출액을 계산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과연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계산해서 준비를 하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홈케어에도 로스율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생각보다 홍보에 대한 비용, 시간, 노력이 굉장히 상당하다. 그리고 고수는 숨어있지 않다. 마지막 네 번째, 에어컨도 당연히 중요한 품목이지만 1년 품목인 세탁기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오늘은
홈케어 수익성에 대해 좀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로스율을 줄여나가고 홍보 효과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동일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도 수익성은 훨씬 더 계속해서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줄여나감으로써 홈케어 창업에 대한 자리 잡는 시간을 줄여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사업을 더 확장하는 그런 방법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시간이 될 때마다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홈케어 수익 구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